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와 정국구가 총선 특집 하느라고 진가역은 잠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진가역. 다운로드 수가 폭풍적으로 폭풍 성장하고 있어. 정국구도 폭풍 성장. 자, 함께 하실 분 심쿵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자, 역사계 꼰대 영재. 예, 최강욱입니다. 선거 이긴 지 한 일주가 넘었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2주가 다 되는데 선거에 이기고 나니까 다운로드 수가 폭풍 성장을 하는 거야. 선거 때도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더 늘어.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저거 맞춘 거 네. 예. 무너진다. 네. 과반성 무너진다. 그러니까 전국구가 올라가면서 진각도 같이 쫓아가. 진각이 지금 2배가 됐어요. 다운이 한 18만 20만쯤 되다가 지금 이제 30만이 넘어가. 아니, 선거 끝나고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제일 좋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이게 세상에 아침에 눈을 뜨면요. 예. 괜히 기분이 좋고 웃음이 나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정치가 내 삶에 계속 스트레스로만 작용을 했는데 중요한 활력소죠. 예, 선거가 잘 되니까 야, 생활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아니 나는 그 4월 16일 날 안산을 갔더니 예. 그 점심에 이제 명진 스님하고 문견 신부님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같이 하니까 예. 셋이 이제 한 묶음으로 다니잖아요. 문견 신부님 엄청 그냥 막 재롱을 떨었고 제일 연로하신데 엄청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 반가우니까. 근데 국수 먹는데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엄마 부대 있잖아요. 그 세월호 후원하고 그러는 엄마 부대. 그 엄마 부대 이름도 뭔지 모르는데 나는 우리 전국구 그 로고송도 모르거든요. 네. 그래 딴딴딴딴딴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머니 한 분이 젊은 엄마들이죠. 이제 한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쯤 된 막 한쪽에서 음악을 하더니 한 엄마가 똑같은 목소리로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앉아서? 그렇지, 내가 지나가니까 깜짝 놀라갖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듣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예. 세상에. 아니 원래 이게- 요즘은 나보고 잘 안 해요 그거를 얘기를. 예. 근데 이제 이번에 SBS 그 모바일 그 나오고 카카오톡. 예,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친근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 얘기 많이 하고 그날 4월 16일 날 그렇게 무지하게 많이 왔잖아요. 안산에 그냥 뭐 그 끝이 어딘 줄 모르겠어. 네. 그렇죠. 경찰 추산 5천 명이었는데 우리가 보기엔 10,000명 훨씬 넘었거든. 안산에만 안산에만요. 그랬었어요. 난리가 났다니까 안산이. 그래갖고 그냥 명진 스님하고 문견 신부님하고 나하고 중간에 뭐 도로 한복판에서 막 춤추고 그랬지. 거기 그랬죠. 광화문도. 광화문은 뭐 말할 것도 엄청 없고. 광화문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하고 끝나고 광화문 왔잖아요. 7시에 딱 도착했는데 이미 들어갈 자리가 없었고. 그러니까 그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예. 야, 사람들이 안 그 빠지더라. 비 하나 쓰면 그 도로 다 점거됐어요. 글쎄. 맞아. 예. 그 우리 미건수 의원들은 자 우리는 안산에서 열심히 싸웠으므로 여러분들 열심히 싸우시오. 그러고 우리는 바로 감자탕 집으로 쬐지. 저는 사실은 그때 책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 진가에 예. 쓰고 있었는데 때마침 이제 그 4월 16일에 썼던 주제가 위안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굉장히 우울하게 비를 들으면서 저도 나갈까 좀 고민하다가 스케줄상 못 나갔는데 쓰면서 아니 근데 그럴 때는 네. 나는 옛날부터 신조가 네. 아무리 중요한 일정이 있어도 중요한 행사는 빠지지 않고 현장에 가야 된다는 철칙이 있어요. 근데 갔다 와 보면 정말 참 잘 갔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 게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장에서 나가서 마음으로 부딪히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하여튼 뭐 그때는 좀 책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예. 있었는데 때마침 주제가 위안부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책이 후반부 작업이어서 뭐 예. 그전에 전날 썼던 게 징용 그전에는 뭐 학살 이런 걸 계속 써서 근데 잘하셨어요. 우리도 돈 벌어 먹고 살아야 아니 되니까. 왜 저의 진지한 마음을 아니, 우리 진가역을 들으시는 분들은 진짜 과거 역사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현장에 가서 그거를 느끼고 또 전달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현장들을 지금 이제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아니 그래서 그날도 많이 나온 게 총선 승리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안산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난 정봉주 안 좋아하는데 정봉주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있대요.
익숙한 패배주의에서 탈피하자. 예. 근데 그거를 솔직한 얘기가 모든 팟캐스트 하면서 나만 얘기했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거 예. 이게 뭐라지 이렇게 좀 기분 복돋는다고 해야 되나 희망을 채우기까지 이렇게 주려고 하신 줄 알았어요 사실은. 다들 그렇게 그런 생각했지.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 실제로 그런 그게- 거고 예. 우리 동서는 암에 걸렸는데 나만 만나면 암이 극복이 된대잖아. 그 혈액암을 극복을 했어요. 진짜로. 네. 진짜로 나왔어 정말. 진짜 났어요. 아니 뭐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집에 있다가 네. 우울하잖아요. 그럼 우리 집으로 와. 아니, 와고 한 서너 시간 있다가 가면은 암이 암세포가 많이 죽은 것 같아. 아니 나는 참 오늘 저기 정의당 당선자한테서 감사 전화 받았네. 우리 비례대표 3번으로 된 추혜선 후보 예.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원래 언론 운동하던 분이거든요. 네, 시민단체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알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래서 이제 그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팟캐스트 하면서 그 김종대 씨랑 둘이 했었잖아요. 왜 그쵸, 정의당 그쵸. 그 서브 팟캐스트로. 그 테라스 뭐. 응, 그러면서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냐 했더니 아니었고 그 선거 이제 거기는 전 당원 투표로 비례 순번을 매겼잖아요. 예. 근데 그거 하는데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줄 알고 후보 등록만 했는데 심상정 대표가 왜 캠프도 안 꾸리고 선거운동 안 하고 뭐 하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그걸 왜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당원들이 전국에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자기를 어필하려면 그걸 해야지.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생각해가지고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낸 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만들어서 예. 지지하는 사람들 이 발언을 담자. 그게 인지도 높이는데 제일 효과적인 수단일 것 같다 그랬대. 카드 뉴스가 잘 통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 알고 지내던 뭐 이제 그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님부터 포함해서 이제 몇몇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연락이 와서 그거 뭐 한두 줄 썼거든요. 그랬더니 정의당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팟캐스트를 다 듣기 때문에 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그 카드 한 줄 써준 그렇죠. 게. 예.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열심히 하겠다고. MBC를 어떻게든 좋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 지난주에 우리가 공개 방송했던 김영호 예. 자기 너무 도움을 그러게, 받았다고. 예. 그날도 와서 그랬잖아요. 막 예, 정말. 공개 방송할 때도. 저는 기분이 좀 이중적인 게 예. 이거 딱 선거 승리한 다음에 바로 이제 뭐 국민의당하고 그 더민주당하고 이렇게 합동해서 이제 국정화 맞겠다 예. 법안 옮기겠다 해서 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되게 좋은데 한편에서는 사실은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되면서 많이 역사에도 관심 갖고 또 시민들이 정치를 넘어서서 보다 긴 호흡으로 역사를 이제 공부하겠다고 하는 많은 결심들도 있었고 또 의원님도 그래서 이 팟캐스트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국정교과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해결이 될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 되게 좋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이 관심까지 사라지면 안 되는데 역사에 대한 약간 그런 생각도 괜한 염려긴 한데 그렇죠. 관심이 사라지면 책도 덜 팔릴 텐데. 아니 오늘 왜 그러세요? 책을 팔아야 되니까. 아니 어쨌거나 국민의당이 국정교과서 얘기를 먼저 꺼내고 나왔어요. 그래요. 좋은 일이야. 예. 좋은 아니 일이어서. 국민의당이 그 지난주 보면은 역사교과서 먼저 예. 의원했죠. 예. 5.18 그 공식 님을 위한 예.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 노래 가요. 기념곡으로 지정곡. 지정하자. 예. 그리고 근데 이런 등등이 세월호 특별법 얘기도 세월호 했고. 특별법 얘기가 이런 등등이 무척 좋은 게요. 예. 그 중에 새누리당 경향성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국민의당 안에 국민의당은 특히 그러니까 비례는 비례 쪽은 더더욱 예, 많고 예.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천정배, 정동영 이런 분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정체성을. 보다 정체성을 선명하게 야당의 정체성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것은 향후 국민의당 내부에서 대선 경선, 그다음 당권 경쟁 이걸 놓고 도는 포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정치공학적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늘 순수성은 좀 그 진정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공학에서는 우수한 능력을 보이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실질적으로 저쪽으로 더 못 가게, 오른쪽으로 더 못 가게, 새누리당 쪽으로 더 못 가게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박수를 보내줘야 돼. 맞아요. 예. 의원님은 그냥 질문인데 예. 이 역사 팟캐스트 꽤 하셨잖아요. 예. 어떠세요? 역사 팟캐스트요? 네.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럼 안 되죠. 돌아서 잊어먹는 역사 이야기. 아니 근데 어디 가고 나 막 역사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네. 뭐 갑신정변인가? 뭐 이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언제 역사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부가 무기가 되어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냥 우리는 하나만 알아도 열을 푸니까. 자 오늘은 드디어 동학 농민 운동으로 네. 돌아왔습니다. 그- 이거만 보면은 붉은 가슴. 붉은 마음. 붉은 마음. 붉은 가슴이 뭔가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붉은 마음. 가슴이 뛰어. 그리고 어쨌든
투쟁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의원님이 저를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예. 저한테 팟캐스트 하자고 하면서 동학을 다루고 싶다. 오. 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셨죠. 그랬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그렇게 기특한 얘기를 하셨단 우리 말씀이에요. 집에 가훈이 뭔지 모르죠? 모르죠. 우리 집에 가훈은 투쟁입니다. 투쟁. 그것을 붉은 붓글씨로 투쟁이라고 써놨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 무서우니까 자꾸만 띄우래. 아 집에다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투쟁. 가훈 투쟁. 아무튼 그 근대사의 거의 뭐 꽃이죠. 예. 뭐 결론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전봉준과 그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전봉준과 농민들의 어떤 그런 큰 함성 예.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사실은 뭐 가장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좀 초반부에서는 좀 영광스러운 이야기, 한편에서 또 송구스러운 이야기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동학농민운동은 수능 한국사 최대 출제 파트입니다. 네 맞아요. 예. 이 얘기가 다 인상적이야. 그러니까 오늘 동학농민운동 듣는 분들은 자녀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자녀분들과 손을 잡고 함께 꼭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사실은 교육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라. 예. 왜 그러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움직임. 왜냐하면 예. 저희가 몇 주간 계속 해왔던 얘기는 다 위로부터의 움직임이잖아요. 갑신정변도 그랬죠. 네. 네, 예. 갑신정변, 뭐 흥선대원군 다 어떤 권력자가 양심을 갖고 바꾸려고 했다라면 예. 이거는 이제 아래로부터 들풀처럼 정말 이런 게 아예 없어요. 앞뒤 역사를 따져보더라도 과연 왜냐하면 진짜 조선시대 때도 대부분의 밀란들은 뭐 홍경래나 이렇게 지도자들이 있었고 근데 이건 정말로 물론 지도자도 여기 있긴 하지만 아래로부터 힘으로 뭔가 세상을 뒤엎어보고 싶어하는 거의 유일무이한 예. 힘이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죠. 예. 그걸 꼭 가리키려고 하는 거고요. 예. 이게 거의 유일한 최초의 사건이에요. 아래로부터 올라온 어떤 개혁의 개혁운동. 움직임, 예. 그리고 상당 부분 또 그 어떤 방향으로 나라가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것이 또 또 잠깐 승리의 경험도 축적을 했고. 예, 약간의 승리를 통해서 좀 실행도 해봤고, 예. 거의 유일한. 자, 이야기 속으로 이제 쑥 들어가 보죠. 네, 일단은 이제 조선 후기거든요. 조선 예. 후기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역사든지 위기의 때가 와요. 어느 나라의 역사든지 왕조건 시대군 간에 몰락의 때가 오는데 이게 좀 비극적인 건데 안타깝게도 조선 후기에는 그것을 극복할 동력이 없었다라는 게 이제 비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일신라 말기 때가 된다라면 뭐 호족이 나온다라든지 뭐 견훤궁예 같은 사람이 나온다라든지 예. 뭐 선종이 나온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한 체제를 만든다라든지 네. 고려 말이 되면 이성계나 정도전 같은 새로운 무력과 새로운 신진사대부. 그렇죠 네. 플랜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가 어찌됐건 궁극의 위기를 이렇게 극복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기 그러니까 구한 말 때는 그게 안 나오는 거죠. 첫째 일단 안 나온다는 사실을 예. 먼저 갖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대한 세력이 등장하지 못한다.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었고 이명박근혜 정권 말렵에 예.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팟캐스트가 등장하잖아요. 대한 세력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또 팟캐스트의 황제 정봉주가 등장했거든. 아이고, 쑥. 아이고, 아니 기사를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 전원책하고 붙을 때 네. 뭐 전원책에 뭐 돌직구 어. 그렇다고 팟캐스트 황제 정봉주가 밀릴 쏘냐. 그러면서 기사를 썼어 누가. 어. 난 팟캐스트 황제라고 하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SBS가 한 일이고. 예, SBS 갔을 때. 근데 이제 뭐 말씀 되게 잘하신 건데 예. 팟캐스트로 성공을 하진 못했잖아요. 냉정히 따지면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성공 가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 속에 예. 있는 거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번 총선 전까지는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그냥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해서 8, 9년 정도 계속 좀 이렇게 무너졌듯이 그렇지, 무너지고 있었죠. 무너지고 있었듯이 예. 이때도 비슷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 나오기 전까지 상황이 대한 세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륵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단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륵불의 세비 컨대. 종교. 네. 그리고 무격 신앙이 뭐냐면 무당. 아, 그냥 기복을 구하는 거예요. 예. 자기 가족이라도 잘 되게 해달라든지. 그게 아니면 이제 요즘 말하면 악플 다는 거. 그걸 이제 그때는 이제 종이에다 써서 붙이는 거니까. 악플 다는 거. 괴서. 벽서, 벽서. 괴서. 어. 네. 괴서는 이제 진짜 악플. 네, 이런 예. 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막 붙이는 분위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벽보는 선풀인 척 악플. 그러니까 얼마나 괴선은- 살기가 힘들었으면. 예. 그렇죠. 살기는 그런 거에 의지하는 거죠. 예, 희망도 없고 살기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실은 대한 세력은 못 나왔지만 뭐가 예. 나왔냐면 이제 두 가지 종교가 나오는데 예. 하나는 천주교가 들어오고요. 예. 두 번째 이제 동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학과 동학이 이제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를 세울 어떤 아, 천주교는 서학, 이거
동학은 동학. 네, 천도- 이제 서학을 천도교. 비판하면서 나온 거니까. 예.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배웠나? 난 서학 동학이란 걸 배워요 우리가. 그러니까 서학은 이제 천주교만 얘기한 건 아니고 예. 서양의 학문을 서학이라고 그러니까, 하고 예. 그 배경으로 천주교. 그거에 맞선 동학. 네. 그렇죠. 왜 동학이라고 했는지는 알려주셨을걸요? 성의 있는 선생님들은 알려주시는데. 네. 그거 서학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거 맞는데요. 서양 동양이니까. 예, 아니니까 굳이 북학 남학으로 안 하고 동학으로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 그거는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 안 했는데. 북학도 있잖아요. 북학. 예. 북학의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 청나라에서 새로운 문물 수입해 올 때 그걸 이제 음. 북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이제 그 서양의 침범 내지는 강제 개항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소위 우리나라의 이제 위정 척사파들 유학의 정통들이 그걸 서학이라고 얘기하면서 박멸해야 될 대상으로 약간 하기도 부정적 했고. 개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서학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비판하기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러면서 이제 동학이라는 이름을 그렇죠. 이게 천도교가 되고 서학의 비판에 대한 대안의 대안, 예. 개념으로서의 동학. 그러니까 어찌됐건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통일신라 말에 고려가 나오거나 예. 고려 말에 조선이 나오진 못했지만 장기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는 천주교나 이제 나중에 개신교도 들어오게 되고 예. 동학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밑거름질 아까 말씀하셨던 팟캐스트가 나와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듯이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렇게 나왔고 이 사실 만든 사람은 이제 최재우인데 경주 몰라 최재우. 예. 저이우 저이우예요? 네, 제우. 난 이게 그동안에 우리 여기 또 심쌤이 앞에서는 아이우로 했고 뒤에서는 뒤에 어이우로 해서 그랬더라고. 이게 예. 야 뒤에는 계속 오타가 나왔네 그랬는데 앞이 오타네. 어이제 그죠? 예. 어이 저희. 그래서 경주 몰락 양반이고요. 예. 뭐 그런 오타는 뭐 시험 볼 때는 객관식으로 푸니까요. 이거 되고요. 주관식으로 최자유라고 쓰면 틀리잖아. 근데 요즘에 수능은 이제 뭐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유교, 불교, 도교, 민간신앙 모두 결합한 이제 동학을 창도하게 되고요. 예. 일찍 죽어요 사실은. 그가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백성을 좌도로 미혹한다. 쉽게 말하면 사이비다라고 해서 이제 예. 일찍 죽게 되고요. 2대 교조. 이 교조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교주가 그냥 교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2대 교조가 최시영인데 최시영이 이제 주로 삼남지방 예. 약간 낯선 말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삼남지방은 인구가 많이 사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같은 지역들. 그래서 그 지역에 농민들이 많이 사니까 그 지역에다가 쫙 전파를 하면서 이제 동학이 흥기를 하게 되고 농민들 사이에서 신앙이 확 올라가게 되고 이제 그 일대 교조였던 이제 최재우의 말을 이제 다 담은 동경대전, 뭐 용담유사 같은 경전도 이제 만들게 되면서 하나하나 종교로서의 기능을 딱 세팅을 짓게 돼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일대 교주 최재우 이런 분들이 깨닫고 하면서 그 학문도 무척 네. 깊게 한 것 같아 보면. 예. 본래는 이제 그 몰락한 양반이긴 하지만 유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세계관이 있었을 거고 예. 거기다가 이제 저 양반도 보통 사람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죠? 스스로 이제 하늘과 통했다고 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종교까지 만들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본인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 2대 교조가 만든 거예요? 이제 체계화를 이대에서 한 거고 예. 사실상 최재우에 의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모양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니까. 맨 처음에 본인이 이제 그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이게 민중종교이기 때문에 예. 역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을 막 치료를 해요. 예. 치료를 하면서 어. 사람들을 모으면서 기적이.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치료를 해요? 네, 학시나 물러가라, 학시나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렇게 치료하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종교로서 시작했던 건 분명해요. 내가 암을 치료하는 것과 좀 비슷한 수준이니까. 계속 그럴 수도 그렇게 있겠네. 예. 암시나 그럴 수도 물러가라, 있겠어. 암시나 물러가라.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면서 사람들에게 예? 그렇게 조금만 더 크면 이게 본교가 되는데 동학이 아니라 봉학. 도망가야 되겠다. 한번 해보지 뭐. 그렇게.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내가 17대에서 18대 떨어졌잖아요. 예. 그 최재성원을 만났어. 17대 때 이제 제일 친하게 지냈잖아요. 딱 만나갖고 열심히 해. 그리고 이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우리도 준비해지.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이 뭘 하냐면 형님 그거 정치하지 말고 형은 종교 만드는 게 훨씬 더 빨라. 힘들게 정치를 하려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뭐야. 그랬더니 형은 사이비 종교가 더 어울려. 잘 봤어 그건. 일단 이거 사이비 종교는 아니고 예, 봉학.
동학이 아니라 아, 봉학. 오늘 되게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이 거룩한 시간에 지금. 예. 크리스찬이죠. 네. 크리스찬은 크학이야? JMS도 있는데 JMS, JBJ는 왜 안 만들겠어? 아 이번에 그 기독자유당. 예. 네, 아주 참패했죠. 몇 프로 얻었나? 아우 3%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쳐가지고 전국구 못 나왔어요. 비례를 못 냈어요? 네, 비례를. 진짜 3%까지 나왔어? 예, 2점 몇 퍼센트, 74%가 나왔어요. 야, 옛날에 가족 행복당보다 많이 나왔네. 그래도. 엄청 나왔다니까. 67만 표를 받았어요. 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좀 어마어마해. 심각하죠. 우리 네. 크리스찬 계열에서는 예. 저런 게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논란도 되고. 아니 태- 막 예.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그랬다며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3%만 만들어 표가 달라고. 다 찍힌 상태인데 거기서 통성기도를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아, 개표할 때? 예. 아니 그게 다 정해져 있는 건데 예. 뭐 무슨 기적을 바라는 거였는데. 안 찍힌 것도 막 바꾸나 보지. 그러니까. 그럼 부정 개표하라는 거야? 개표 부정을 시도하셨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진 않고 예.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너무 공격적이고 혐오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봉학을 하면 차라리 그 한 100만 편 나올 텐데. 아니 그 JBJ가 어쩌면 되겠어. 이게 네. JMS가 무슨 정명석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지저스 모닝스타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J는 지저스 모닝스타래 지가? 그 JBJ는 일단 지저스가 있고 붓다가 있고 예. 마지막 J만 하나 그렇죠. 갖다 아니, 붙이면 되게 조로아스터 지저스 붓다 조로아스터 이거 아니, 통합하면 지저스 되겠다. 붓다 정봉주. 아 나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에이 에이 조로아스터는 Z라서 안 되겠다. 오늘 방송 힘든데요. 어쨌든 봉학으로 오늘 결론을 내리시죠. 아니 왜 자꾸 그러고 가? 최재호 선생 용서하십시오. 네. 아 이거 시작부터 어제 경건한 분위기에 지금 하는데 아 그게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20분 넘었어 벌써. 20분 내내 지금 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이제 그래서 어찌됐건 종교가 창도가 됐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사이비 이단으로 걸려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예. 이 종교는 이단 종교였어요. 쉽게 말하면. 최우가. 네, 예. 처형을 일찍 당해요. 그런데 교세는 들풀처럼 퍼지니까 1890년대 초반이 되면 이제 우리 종교를 인정해 달라라고 해서 이땐 교조 신원운동. 신원운동. 그러니까 이제 교주의 이제 어떤 그런 명예를 신앙을- 회복해 달라. 그렇죠. 사면 복권 시켜달라 이런 그런 거지. 거죠. 네. 아 미치겠다 나 진짜. 아 나 너무 힘드네 정말. 총선 왜? 총선 생각을 맞는 말이야. 하니까 아니 막 정봉주 사면 복권 시켜달라는 거하고 뭐가 틀리냐고 이게 총선 이겼으니. 어? 아 이것도 중학생도 들으라고 해놓고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쪽팔리잖아 우리 아니 근데 중학생들한테. 걔들이 재밌어갖고 이게 아 정봉주 그 봉학은 뭐야 나 봉학에 가입하려면 하여튼 뭐 저는 이렇게 팟캐스트에서 역사를 할 수 있다는 특권을 예. 누리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동학과 봉학을 섞는 건 아주 불쾌합니다 네. 이거.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운동을 해요. 그게 이제 삼내 집회라고 삼내 집회. 전라북도 이제 삼내에 모여서 교주 신앙 운동하고 그 같은 해에 더 용기를 내서 반응이 좋으니까 서울에 직접 가서 상소를 올려요. 그게 이제 복합 상소 사건. 네. 예.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보훈 집회를 또 여는데 여기서부터 성격이 살짝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농민들의 요구사항 반봉건 반외세 어떤 봉건적 구습을 철폐해달라 외세들이 비판하고 이러면서 단순히 종교적 차원에서 이제 정치적 색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섞이는 거죠.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치적 색채가 섞이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예. 그런 속에서 얘기들이 나왔을 것이고 그때 열망, 그 시대의 열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진짜 참담한 세상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예. 이렇다 보면 당연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종교가 민중에 기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중의 목소리가 나타나는 거죠. 예. 기독자유당이 그 의석을 못 받는 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어떤 민중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네. 기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투표를 받는 거죠. 기반하는 척 기독교 민중들에게 기반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비례대표 1번 했고 국회의원 될 야망밖에 없었던 그러니까요. 거지. 그러니까 예. 기독교인들도 안 찍는 거죠. 네, 안 찍는 거죠. 하여튼 그게 이제 배경이고요.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학은 보통 1, 2, 3, 4기로 나눠서 설명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1기는 이제 그 고부 지역 오늘날 이제 정읍 일대인데 거기서 작게 이제 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대한 반발로 예. 이제 전봉준을 중심으로 확 들고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확대가 되면서 2기 때가 되면 이제 전주성을 점령하면서 전라북도 일대를 장악하는 걸로 커지죠. 그러니까 동학이 나오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뭐 고분지 3년지 한 군데도 어딘지도 모르죠? 안 가봤지? 다 이게 전북이지 뭐. 나는 다 알아 어딘지. 저도 제가 군대 생활을 전주에서 해서 그래? 여기 다 끌려서 훈련받던데. 예. 그래 나 전주에 가서 이번에 팟캐스트 녹음했는데. 아 한 명 됐죠 한 명. 전북에. 전북에서 예, 무진장수. 예, 예. 우리가 예, 한 안호영. 명만 됐죠. 예. 야 그건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한 명, 2명 됐죠. 거기하고 이춘석 의원하고. 그렇죠 이춘석. 예, 예.
그래서 아무튼 그 1기 때는 이제 아무튼 고부 지역에서 시작했다가 2기 때 이제 이게 대규모 전주성. 확대. 예. 황토현, 황룡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이게 이제 전라북도 일대를 관려던 군대를 격파하고 그 다음에는 중앙에서 내려보낸 군대도 격파를 해버려요. 예. 두 개에서 큰 승전을 거두면서 전주성을 딱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들어갔어요. 그때 전주성 들어갈 때는 아주. 뭐 퍼펙트하게 예. 이겼죠. 거의 무혈 입성하듯이 한 거죠. 예. 예, 완패를 시켜버리니까. 근데 그만큼 조선의 부대가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지방군은 그렇다 쳐도 중앙에서 보낸 군대마저 깨질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묻는 건데 무기가 뭐였을 것 같으세요? 동학농민운동군의 무기가. 그거야 뭐 옛날부터 죽창이라는 건.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죽창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무슨 황소를 풀었다고 얘기도 하고 별로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어쨌든 대부분 다 죽창이었죠. 근데 네. 죽창으로 싸워서 이겼으니 글쎄. 그만큼 오합지졸 이제 부대였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또 명성황후가 이번에도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을 해요. 예. 그래서 청나라한테 군대를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는데 이 옛날 얘기랑 살짝 이어지게 되는 건데 예전에 그 텐진 조약 맺었었잖아요. 그 갑신정변을 통해서 그렇죠. 그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 군대가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작정하고 들어와요. 아. 그럼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황이 되니까 일본군을 내보내려고 전주 화약이라고 이제 네. 동학농민군과 타협을 해요. 아. 청군이 들어오고 네. 일본군이 들어오니까 그 텐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군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쵸. 이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야 일본군 들어왔는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내보내자 하면서 동학농민군과 협약을 시도하는. 그렇죠. 그래서 아. 합의를 봐서 거의 모든 내용들을 다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예. 이때부터 몇 달간은 이제 패전개혁안이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개혁을 실시하는 기간이 돼요. 실질적으로 그 개혁이 진행이 돼요? 예. 오. 적어도 전라도 일대에서는. 예. 근데 문제 뭐냐면 그 당시 이미 일본은 요게 갑신정변 딱 10년 지난 다음이거든요. 일본이 딱 들어와서 안 나가고 바로 이제 풍도 앞바다에서 해전을 일으키고 이제 평양과 압록강에서 청나라 군대를 물리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니까 예. 이때쯤 되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동학 군대가 다시 이제 이번엔 나라를 구하겠다고 2차 봉기를 했다가 이제 산산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3개 패전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그다음에 동학농민군이 자체 해산을 하는 거예요? 해산하죠. 해산을 해서 자체 지방 개혁을 다 한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일본군이 전쟁의 명분이 없으니까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일본군이 안 나가고 바로 청나라랑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막 싸우고 또 이제 그 사이 일본군은 이제 그 경복궁을 점령하면서 명성황후랑 고종을 또 손아귀에 넣고 예. 이런 게 막 이어지니까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반역적인 운동을 했던 건데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 2차 봉기를 2차 봉기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자. 이번에 일본군과 싸우려고 하게 되지만 예. 이제 그 마지막 공주 우금치 전투를 통해서 처참하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종말을 구하는 거죠. 우리 옛날 운동가요 보면 우금치 마루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왜 마루예요, 그게? 고갯마루. 아, 우금치 고갯마루, 자체가 우금치, 예, 우금치 마루에 어쩌고저쩌고 이제 노래가 있거든요. 예. 그 우금치 마루가 고개, 우금치 고갯마루. 언덕. 예. 요게 뭐 나중에 할 얘기인데 그냥 먼저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도로가 뚫려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딱 이 전주나 전라도에서 서울로 딱 올라오려면 우금치라는 큰 거기를 언덕을 넘어가야 돼. 예. 무조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일본군은 쫙 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숫자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어요. 뭐 15,000명, 3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있는데 동학군이. 동학군, 예. 농민군이니까 그 군대가 그 우금치를 계속 올라가면서 막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건은 뭐냐면 군대만 전진을 하거든요. 피를 네. 보면 예. 보통 이제 피를 보면 군대는 흥분하니까 훈련을 받아놓으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보통 민중소요는 이제 피를 보면 도망가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 우금제에서 최대 기록에 따지면 10만 명 중에서 8천 명이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죽어가는 거 보면서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그 민중의 열망이라든지 돌아갈 데가 없는 어떤 예. 그런 간절함들이 쌓여 있었는지. 그러니까 저기만 넘어가면 서울을 갈 수 있는데 거기 이제 예. 우리도 예전에 그 노래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금치 산마루에 새 길 열릴 때, 그러니까 새 예. 길을 열고 싶었던 그 간절함이. 그 레미제라블에서 그 바리케이트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네. 예, 그걸 사수하던. 그래서 요게 그 동네 역사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잘 아니까 이제 좀 뭐지 씻김굿이나 위령제 같은 걸 하려고 어떤 무당분 한번 모셔온 거예요. 근데 유명한 일화인데 그 무당분이 오셔서 2시간을 굿은 안 하고 계속 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기다려도 이 무당 아줌마가 안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 좀 왜 그러시냐고 좀 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참 2시간 울더니 여기는
한이 너무 깊은 곳이어서 나로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렸던. 이제 음. 그런 걸 이제 역사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역사를 보면 예. 이 동학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비참함, 한, 지금 우리가 세월호 이런 예.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정말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선생님들이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저도 이제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울고 막 그랬었던 기억도 많이 나고. 나는 이 역사 공부를 하지 못한 그 한이 네. 어디에 있냐면 우리 그 집사람 쪽 네. 증조 할머니가 전봉준 부인이었대요. 아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아주 훌륭한 혈통이지. 음. 예? 근데 그거를 전라도 그래갖고 분이셨구나. 우리 그 장모님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라고 나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내가 사먹고 싶었을 정도 이런 탐독력이 있으면은 그 찾았을 거야. 지금이라도 찾으시면 되죠.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되게 조직이 잘 돼 있어요. 아, 거기, 그래요? 예, 옛날 사료들도 많이 다 갖고 있고. 그런 거 찾아보면 그래갖고 우리 장모님이 가갖고 우리 장모님 이제 돌아가시면 그 기억이 없어지니까 빨리 찾으라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구술사 연구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발달이 돼서 예. 요즘 여성분들이 많지만 역사학자들이 와서 그런 어르신들 얘기를 하나하나 들으면서 분석을 해서 또 논문도 쓰고 이러거든요. 길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럼 좀 아이고. 찾아봐야겠네. 그래갖고 그게 나오는 순간 벼랑 안에 그냥 좋은 가문이 되는 건데. 저하고 잘하면 어떻게 인척으로 엮일 수도 있겠는데. 왜 우리 우금채소 언제 처 만났나? 증조 할아버지가 예. 전봉준 바로 밑에서 그 사발통문에다가 글씨 쓰던 양반이거든. 어. 그러니까 거기는 꽤 핵심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 증조 할머니가 전봉준의 부인이었으면 우리 그 전봉준 부인이 이거 쓰거라 그러면서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도 양반이니까 이거 하나 써주실래요? 그러면 그럴까요?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런 거지. 근데 아무튼 예. 그런 틀이고요. 뭐 하나하나 좀 이게 단계로 얘기를 하면 예. 사실 이제 1차 키워드는 조병갑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다시 이제 다시 일기로 온 그 거예요. 유명한 예. 고부군수 조병갑. 그렇죠. 이게 이 당시에는 웃긴 게 뭐냐면요. 그 관료가 되면 한 12촌까지 무조건 먹여 살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관료가 되면 그렇게 뜯어서라도 가족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문화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근데 조병갑이 맨 처음에 여기 고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었을 때는 중앙정부가 의뢰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4촌까지 먹여 살렸대요. 가문에서는 완전 근데 여자예요. 동학 농민 운동에서 나주는 어떤 의미예요? 나주에도 뭐 농민군이 모였다고 그러면서 그건 나중에 2차 분기 때 모여서 올라올다 한번 거치지 않았을까 예. 나주는 주로 이제 전북이죠. 아니 우리 때는. 그러니까 전주인데 예. 난 나주 광주 지나서 나주 아니에요. 예 남쪽이죠 더. 더 남쪽이죠. 예. 그러니까 예. 세월호 작년에 2월 14일 날 걸을 때 나주 모였더니 거기서 또 막 동학농민 얘기를 하는 게 누구 옆에 좀 똑똑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 동학은 다 전북인데 무슨 나주에서 네. 동학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뭐 하나 거기 좀 모였었나 봐. 아니 나중에 가면은 전북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전국으로. 예. 그래서 나는 조병갑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 조병갑이 나주 군수였었나? 아니요. 고부군수. 예, 고부군수. 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방금 얘기했던 우금신전도 전에 남접, 북접이라고 그래서 전라도 쪽이 전봉준 희아이 다 모이고 그리고 이제 북접이 충청도로 모일 때 아마 네. 그 중에 하나의 그러겠죠. 흐름일 예. 것 같아요. 남접의 일부겠죠. 역사의 중심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작은 역사를 이게 침소봉대한 거지. 지역에서의 자부심이니까. 예. 하여튼 그래서 조병갑의 이제 학정이 포인트가 조선 역사상 가장 유명한 군수야. 고부군수 조병갑 말고 아는 군수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안감사가 좋은 자리라고만 하지 평안감사 누구였는지 잘 몰라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풍기군수 주세붕 하나 있다. 군수 중에 생각나는 사람. 야, 근데 진짜 악랄했나 봐 역사적으로. 이렇게. 아, 예. 그 예를 들으면 원래는 이제 조선은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민본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세 수치율도 5% 미만이거든요. 예. 중국과 우리나라는 5% 미만이에요. 왜냐면 유교 문화가 너무 세서 일본은 60%예요, 평균. 훨씬 세요. 그래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나라나 저기 어디야 중국 같은 경우는 5% 미만인데 이게 한 7, 8이 되면 무조건 밀란이 일어나요. 예. 그만큼 유교의 민본이 강해요. 일본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율을 한 80까지 올려버리면 그때 이키라는 게 일어나는데 이키는 밀란이라 말을 안 쓰는 게 뭐냐면 밀란은 뒤집어 엎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워낙 학대가 심하니까 이키가 뭐냐면 세금 깎아달라는 거. 저항의 수준이 세금 깎아달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민본 정신이 좀 강한. 그러니까 거기는 좀 절세 수준이네. 워낙 학대가.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면 그 지방의 성을 가면 우린 세금 못 내겠다 그러면서 네. 완전 탈세를 하겠다. 근데 일본은 좀 깎아주세요. 절세. 맞아요. 참 그게 그러니까 억압의 정도에 따라서 문화가 많이 다르고 확실히 그 어떤 유교적인 민본의 크기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너무 커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금도 면제 안 해주고 황무지에다가 막 세금 뜯고.
지가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그리고 뭐냐 물세 그 만석보 네. 유명하잖아요. 네. 이렇게 저수지 같은 거 만든 다음에 그 저수지 이용료 받고 그거 동원시켜서 공사하는데도 사람 힘들게 하더니 만들어 놓으니까 또 물세를 뜯어가는 예. 거예요. 그거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근데 조병갑이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났었어야 되네. 그 장사나 처먹게 살게 그냥. 저 4대강 이런 데 가면 저놈이 아주 실력 발휘를 했을 텐데. 그쵸. 예. 아니 이게 환생한 게 누구 아닐까? 그러면 물세를 받은 거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게 독하잖아. 원래 주병갑인가? 주병갑? 주병갑이 아니고. 쭉 주병갑. 근데 이게 보면 역사에서 보면 악인들이 이름을 남기는 경우가 많잖아. 예. 이게 조병갑도 그렇지만 예. 그 하여튼 나쁜 일 해가지고 이름 남기는 사람 중에 나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그 옛날 재밌는 얘기가 네. 그 팔로스의 등대라고 옛날에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이러다 보면요. 네. 알렉산더가 지었다는 엄청나게 큰 등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등대에 불을 지른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불을 지른 사람이 왜 불을 질렀냐고 하니까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 맞아요, 질렀다고 맞아요. 그랬어.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예. 그 불 지른 사람 이름을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예. 지 이름 남기려고 나쁜 짓 안 놈이니까 그랬었대요. 근데 결국은 그 이름이 남았어 지금까지. 까먹고, 예. 그러니까 조병갑 이명갑. 아이 그 로마 총독들도 그렇게 많았지만 본디오 빌라도 하나만 계속 그쵸, 남아 그쵸, 있잖아. 그쵸. 이게 아무튼 뭐 세금 뜯고 그 물세 뜯고 또 뭐 하냐면 대동미 빼돌리기 우리 저기 이모군란 쪽에 그 예, 예. 쌀 섞는 거를 예. 이게 예. 진짜 웃긴 게 월급 줄 때만이 아니라 애초에 대동미를 거둔 다음에 중앙에 보낼 때도 쌀을 빼고 그걸 넣고 보내는 거예요. 모래하고 모래하고 섞어요. 벼하고 섞어서 예. 세금 걷어서 왕실에 세금 보내는 뜯어서 것도. 보낼 때도 아니 근데 왕실에서 뭐 볼 거 아니에요. 그치. 왕이 일일이 보진 않으니까 그렇지. 아. 그 관리한테 또 넣어주는 거죠. 돈을 넣어주고 눈 감아달라고 하면 그 사람 거기다 또 쌀을 빼고 또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그 군인들까지 가니까 이모군란에서 팍 터지게 돼요. 아, 심지어 그 운반선이 가라앉았다고 하면서 지가 다 뺑딱 친 놈들도 있었는데 이 정도는 양반이지. 아, 최악이 저는 충격적인 게 공덕비를 또 세우게 시켜요. 그러니까 예. 공덕비는 이제 자기가 공을 세우는 비석인데 그게 세워지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공덕비를 세우라고 강요를 해요. 그래서 또 그걸 세우면서 또 농민들에게. 뜯어먹고 예. 아주 가지가지를 다 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떻게 이렇게 독한 놈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이건 분명히 환생을 했을 텐데. 근데 이 뭐 탑이었고 아무튼 뭐 그런 관행이 많았다는 거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를 딱 했잖아요. 예. 했는데 이때 어떤 상황이 터지냐면 딱 터지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거는 저기 상황을 잘 좋게 해결해야 된다 하는데 여기도 또 민씨 얘기가 나와요. 네. 고종이 아꼈던 민영준이라는 사람이 고종과 딱 둘이 흥분해서 이거를 강력 진압하자고 막 주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안핵사, 이제 안핵사라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네. 해결하러 보내는 관리인데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상황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농민군을 잡아서 죽이면서 이게 이제 아. 1차 봉기로 확 불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해결할 때 이 분노와 울분을 잘 다스려 갖고 예. 소통을 하면서 해야 예. 되는데 무슨 얘기냐 진박을 박어라 그리고 진박 이용태를 내려보낸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그냥 표로 심판하자 그러고 이 당을 만들어 버린 거지. 아 이게 정말 총선 후유증이 강하다. 모든 얘기를 다 들어간다. 그래야지 재밌어. 이것도 애들 공부하다가 아 왜 총선 얘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핵사라는 게 이름이 좀 낯선데 그러니까 안핵사가 뭐야? 핵자는 탄핵할 때 핵자고요. 예. 네, 안자는 평안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다 진압하고 거기를 평화롭게 만들어라 이런 임무를 받았다는 상황을 잘 이렇게 처리하라는. 예. 근데 하여튼 이때는 와서 그게 해결사 이용태를 파견한 거네. 그런 쉽게 얘기해서. 식이죠. 그렇죠. 음. 예. 근데 이제 거죠. 와서 근데 이제 힘으로 누르라는 해결사지 그게. 완전히 불을 더 이렇게 지펴버리는 꼴이 네.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처럼 이제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뭐 개혁 공무원 양성 이런 얘기 갖고 또 많이 씹히기도 했지만 그 얘기를 하셨고 정주도 사실은 초계문신 제도라고 해서 개혁 공무원 양성 되게 노력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단 관료들이 어찌됐건 그러니까 좀 잘 이건 말단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좀 꽤 어떤 그런 관료들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오히려 상황을 훨씬 더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현대 경제학에서도 그 이른바 제3세계 예. 선진국에서 그 제3세계 경제 발전을 논할 때 네. 그 중에 몇 가지 원인을 도대체 경제 발전하기가 힘이 들다라고 예. 하는 몇 가지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무원의 부패예요. 관료의 부정부패. 관료의 그렇죠. 부정부패.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는 우리 사회만 좀 있나 보다가 아니고 경제학에서 고정적으로 그게 서열 3위 안에 늘 들어가. 예. 아, 관료의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않는 한 경제 개발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거죠.
관료가 부정부패하고 있으면 도저히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까 좀 다소 거칠긴 하지만 진짜 위에 얘기만 듣고 와서 상황을 보지 않고 막 찍어 누르니까 그럼요. 상황이 막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 예. 그런 것들도 딱. 그리고 지금 총선 평가에 대해서도 네. 밑에 바닥의 민심을 보지 않고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정치 논객 몇 명에서 얘기하고 있고 조선 동아 논설위원들의 얘기만 듣고 총선 평가를 하는 김종인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민심을 봐야지. 그것도 나왔더라. 그 세종시에서 예.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데서 한 60% 가까이 이해찬 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60%는 아니고요. 네. 그 뭐 아름동 뭐 어쩌고 네, 동이 있어 거기서. 세 개 동이 있는데 52에서 58%쯤이 예. 나와요. 예. 예. 근데 거기가 그 고위직 공무원보다는 주로 이제 하위직 실무급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사는 데인데 예. 거기 사람들이 이제 그 뭐랄까 그런 얘기를 했다. 당이 많아지면 공무원들은 좀 감시자가 많아지고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 수 있지만 너무나 그동안에 하여튼 이게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들 스스로도 피해를 받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소위 정책이라는 게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걸로 본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공무원 예. 연금 같은 것도 그랬고. 공무원 연금법 때문에 다 돌아선 거죠. 예, 예. 그렇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몰표가 나왔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때 우리 방송에서 이해찬 의원 가서 저기 얘기할 때 그랬단 말이야. 테러 방지법 이후로 공무원들이 SNS를 끊었어. 절대 응답하지 않는다. 예. 들었어요. 저도. 어. 본인의 마음을 드러냈다가 그러면서 그때 그 말씀도 하셨어요. 부인들도 안 해. 부인들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같이 부인들도. 찍히니까. 예. 아니 부인들도 여론조사 오게 되면 부인들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하고 누구하고 얘기하고 식사하는데 여론조사 오니까 그 자리에서 딱 끊었다라고 하는 걸 직접 봤잖아. 네. 근데 그게 아전인수가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 사이에서 돌고 그다음 우리 그 팟캐스트 나오고 난 다음에 예. 조치원에 있는 재래시장을 갔더니 참 맞아. 젊은 사람들이 예. 젊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화영 의원한테 갖고 이 의원님 화이팅 화이팅 경선 탈락 화이팅 막 그러니까 진짜 그 관료들을 예. 잘 관리하고 그 투명도를 유지하는 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그럼요. 것 같고 예.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뭐 저번에 나온 뭐라죠 그 방위산업 비리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런 못지않은 그렇죠. 일들이 지금도 예. 막 일어나고 그러면 있잖아요. 방산 비리가 예를 그러니까 한 나라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없어야 되고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의 지금으로 따지면 관료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 그리고 어찌 보면 조병갑은 오늘날 총선 승리의 가장 1등 공신이 누구냐면 그 더민주와 야권의 예. 선대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BH 푸른 집에 있는 그분.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예. 양반. 예. 푸른 집에 있던 그분. 그러니까 조병갑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중 봉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태어났나 지금? 사고 방식은 똑같아 보면 그 지금 왜 방산 비리가 있을 때 국방부 장관 한민구라는 사람이 이건 생계형 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엄청 질타를 받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그 사람 말은 그거였거든. 군인들이 옛날 군인 세상에는 전역하고 나와도 여기저기 끼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비리를 저지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병갑이야말로 진짜 생계형 비리지. 그렇죠. 주는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24초까지 먹여 살려야 된다며. 그런 건데 어디서 그러니까 그런 사고 방식을 가문의 영광이네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나 가문 먹여 살리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제 1차 예. 봉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일본군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청나라 군대는 아산만으로 들어왔고요. 예. 일본은 이제 인천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전주 화약을 맺었는데 전주 화약 전주 화약 맺은 게 3기였었죠. 3기. 그렇죠. 예. 이제 전주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중앙에는 교정청이라는 기관을 만들고요. 전주에다가 이제 대도소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각 지역에는 이제 집강소라는 걸 예. 만들고 이게 이제 개혁하기 위해서 화해 조치를 취하는 거죠. 전주 화약의 결과 예, 개혁 전주 기구들을 화약의 쫙 결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구들을 만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농민군이 직접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도 하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자주 나오고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저번에 그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갑신정변의 개혁정강 14개 조와 거의 양대 산맥처럼 잘 나와요. 이게 두 개가 헷갈리거든. 그래서 이게 잘 틀리는 거야 또. 잘 봐야지. 짜증나. 저보다 더하지 않으세요 진짜? 짜증나. 우리는 이거 폐정 개혁안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역사책에 있었나 이게 나 이렇게 하고 옛날에 우리 때는 국사 때 그때 예비고사 없었죠. 학력고사 때 국사가 몇 점이었었어요. 20점이에요. 20점. 우리 예. 때는 340점, 320점 중에 30점이에요. 더 엄청 많으셨구나. 맞지? 예. 제가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한 8점 맞았어요. 에이, 더 많으셨겠죠. 22개를 틀렸어. 아니, 우리는 국사 20점, 예. 세계사 10점,
그렇지. 우리는 그 30점인데 그 8개 맞고 22개가 틀렸어. 학생들은 지금 저기 뭐야 이 어르신들께서 얘기하는 거 우리 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아니 근데 내가 다시 재수해 갖고 30개 중에 29개를 맞았어요. 아, 그냥 한번 하면 미친 듯이 해갖고 뭘 외웠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그래도 폐정 개혁안인데요. 첫째 뭐냐 무명 잡세를 일체 폐지하라. 저는 이 말투도 좋아요. 쓸데없는 세금 다 없애라. 무명 잡세. 예. 아이 짭세. 무명 짭세. 아니 그건 아니. 잡세를 일체 폐지하라. 두 번째는 백정이 쓰는 이제 평양갓이라고, 그러니까 백정인지를 구분을 하는 거구나. 구분. 백정인지를 아는 그 갓을 못 쓰게 하는. 근데 네. 이게 얼마나 차별이 심했냐면요. 백정은 실제로 백정은 뭔지 아시죠? 고기 예. 잡는. 그 백정은 소 잡는, 돼지 잡는. 도살업, 도축업자. 예. 근데 평소에도 검은 옷을 무조건 입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어린 아이, 동네에 아무리 어린 아이더라도 할아버지 백정한테 반말을 했대요. 완전히 차별이 심한.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그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가다가 일반 농민들 눈에도 띄면 고개를 푹 숙이고 뛰어서 도망가는. 왜냐면 눈에 보기에도 더럽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백정을 완전 차별했던 거예요. 그거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래로부터 온 목소리인데도 꽤 진짜 그렇죠. 봉건 패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큰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과부의 재혼을 허용해라. 네, 과부도 무척 선진적이야 보면. 그러니까 그 민중들이 이미 자기 스스로 이 사회의 문제가 뭐고 어떻게 해결돼야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어찌 우리가- 보면 또 그렇죠. 국가에선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지만 자기를 과부 제거하면서 실질적으로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거를 뭐 티를 못 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처벌하니까 이거 처벌하지 마라. 그렇죠. 제거를 허용해라. 막 도덕적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이런 것도 크고.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토지를 평균 분작하라. 야 토지개혁. 네. 토지를 새롭게 뜯어고치자. 왜냐면 거의 모든 토지들이 다 수장농들 시스템이고 예. 지주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는 한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개혁정강 14개조도 안 나오고 그 어떤 데도 안 나오고 오직 농민들의 요구사항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이 말하는 소리가 중요한 게 네. 자기들의 문제들을 자기들이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야 이게 그러니까 1945년도에 우리가 그 조선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토지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떴고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18 지금 처단을 못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토지개혁을 이제 1949년에 했죠. 사실 그냥 했는데 반틈에 성공만 한 거지. 그렇지, 그렇죠. 예, 예. 어느 쪽에서는 완전 성공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반틈만 성공한 거지. 그런데 이미 1892년, 93년 아니에요 이게 예. 그 동학농민 94년. 네. 94년. 그러면은 이미 50년 전에 그렇죠. 50년 전에 우리 사회의 맹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적하고 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걸 이제 그때는 농업 사회,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토지를 가지고 저렇게 중요하게 이제 얘기를 예. 하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 그렇죠. 이게 이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재벌 개혁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재벌 개혁을 얘기한 거죠. 그런 현지에서 전 정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예.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중국도 이제 장제스가 되게 정치 못하다 쫓겨났잖아요. 예. 근데 저번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는데 타이완의 경제제도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이 나오는데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경제력은 비슷한데 시스템 자체가 이쪽은 중소기업 그리고 예. 어떤 그런 국민들 위주. 우리는 이제 대기업. 예. 이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쪽은 대륙에선 패배했지만 와서 절치부심해서 그 부분에서 대안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옛날에 그래도 조금 더 나았다면 지금 점점 이제 아주 극악스럽게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있는 거죠. 진보 진영이 제주도에 살면서 거기서 토지 개혁하고 그냥 살아버릴까 우리.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번 뭐 총선 승리할 때 뭐 예. 김종인 뭐 어땠고 뭐 안철수가 어땠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세월호라든지 국정교과서 같은 사실 그 국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의식 속에서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자꾸 그거를 어떤 누구의 선거 전략, 무슨 공학 그렇죠. 이런 예, 걸로만 예. 따지는 거는 선거를 절반밖에 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런 이념 프레임을 갖고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정권 잡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뭐 전문용어로 뭐라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야.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청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개혁을 쭉 가야 되는데 네, 이게 1894년 갑오 개혁의 예.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가보기역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서 그래도 동학농민운동은 실패했지만 차후 조선이 근대화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개혁 조치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런 어떤 결과들을 내게 되죠. 근데 이제 동학농민운동 자체는 이제 결국은 조선을 구하려고 하다가 소멸이 되고 또 어떤 아래로부터의 운동이었었기 때문에 아주 좀 치밀한 플랜 같은 건 좀 부족했다는 한계도 있게 되고 하면서 이 운동이 안타깝지만 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개혁을 받아들이면서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사실 그 주장하는 게 받아들여졌으니까. 아, 맨 처음에 요 3차에서. 3기 때? 예, 3기 때. 그렇죠. 이때는 이제 받아들였으니까 해산을 했죠. 네, 해산했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이제 아예 나라 전체가 이제 일본한테 먹히게 생기니까 이걸 중단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다 끝장나버리게 되는 걸로 또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광소가 만들어져서 움직였을 때만 해도 진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상을 한번 본 거죠. 우리의 얘기를 정부가 수렴해가지고 함께 통치하는 이런 시스템을 해보고, 그리고 막 그 백정 같은 사람들도 사람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잊을 수가 없고 그거를 또 우리 왕이 좀 못나고 우리나라가 약해서 외국이 침탈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 일어났던 것이고 그런데 그게 이제 무력에 약해가지고 진압을 당하니까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고개를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지. 나는 새로운 세상을 한번 봤기 때문에 갈 데가 없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혁명의 뿌리는 사실은 그 80년대는 광주 항쟁이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그 19세기 말 있던 전북에 그 뿌리가 있었네. 그렇죠. 전주.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해방공관에서 사회주의 경제 학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북쪽으로 많이 갔지만 그분들이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 그냥 이제 동학혁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가 동학농민운동으로 얘기하던 거를 이제 북에서는 갑오농민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봉건 사회를 마지막으로 부시고자 하는 어떤 그 사회 대중의 일반적인 아주 자발적인 노력이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까지 간 것이다. 계급투쟁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박정희조차도 전봉준을 무시하지 못하고 굉장히 장군이라 불렀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치는 걸로 녹두 봐서는 장군. 굉장히 역사적으로 진짜 중요한 사건이죠. 자, 끝나나요? 이렇게 되면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전체 개관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사실은 보통 학교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도 얼추 배우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나 우리 이제 진가역의 매력 아니겠어요? 한 발 더 쑥 들어가는. 쑥 들어갔고. 그래서 디테일한 그 속에 있는 좀 더 역동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총선과 연관시켜갖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 안 가르치지.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진가역의 장점이 옛날 얘기를 지금 이 얘기랑 연결되는. 제가 이 정봉주라는 어떤 한 존재랑 얘기하면서 그게 참 매력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오다 가다 구라 푸는 척하면서 역사적 사실은 여기서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병갑을 주병갑이라고 부르는 이런 역사책을 봤어? 아니 뭐 그건 굉장히 훌륭했는데 봉학은 좀 너무 나갔어. 그래, 난 좀 싫었어. 봉학은 이걸 다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봉학은 다 잊어먹었는데 왜 죽은 다시 끄집어내? 아니 전 역사학도잖아요. 이명갑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조병갑은 환생해서 이명갑이 되지 않았을까? 저 이거 절대로 물러서질 않아요. 아, 만석포가 아니고 만석봉이라고 하자. 만석봉. 만석봉을 터뜨려야 돼. 아니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중국의 우리 파트너가 무슨 봉자가 들어가요. 그 사람도. 그리고 제 이름에 봉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중간에 다리 놓고 있던 사람이 자기 이름에 하나도 봉자가 없으니까 이름자 중에 하나를 봉자로 바꾸겠대요. 그래야지 성공할 것 같아. 근데 봉도사님 봉자는 그 봉황할 때 봉자 아니죠? 봉황할 때 봉자죠. 그 봉자예요? 그럼요, 새 봉자. 근데 새 봉자셨구나. 그 이해찬 의원님 방송 들었는데 본명 아니시라고.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거죠. 그때 가명을 썼던 거지, 시진. 그게 가명이에요? 옛날에 내가 방송에서 한번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왜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때는 나한테 필명이라고 말지 때 뭐 쓰던 이름이라고 해놓고서 이해찬 총리 쫓겨나갖고 난 그때 당선된다고 막 그러는데 좀 안 됐더라고. 많이 배려하더라고. 그냥 웃고만 있더라고 그냥. 왜냐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아니 사실 옛날 70년대 운동권들은 다 정시진이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도 그때 정봉주가 본명이 아니라고 했던 분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였다니까. 근데 이해찬 그 후보가 진짜 우리 데이터로는 될 것 같은데 데이터가 안 잡혀요. 다 응답들을 안 하니까. 근데 추정으로 한 거거든.
근데 안심번호도 안 돼 거기는. 왜냐하면 무소속은 당이 안심번호 못 받아요. 아, 그러네. 아, 무소속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는 갖고 있던 그 언론사 예. 자기들 그 패널 데이터만 갖고 돌려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이 돌려본 거야. 네네. 악조건에서. 악조건에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막 그러는데 그 또 이제 막 신경 스트레스 쓰니까 뭐 이렇게 물드는데 손도 좀 떨리고 그러시더라고. 신경 많이 쓰이고 그래갖고 살면서 이렇게 신경 쓴 적이 없대요. 그리고 예, 내가 이번에 예. 나갈 생각도 없었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거기서 정시진이 본명이란데 내가 그거 본명 아니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픽 쓰러지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 웃으면서 있었던 거지. 왜 시즌인지도 못 들었죠? 왜 몰랐어요? 그게 핵심인데 그거 얼마나 오글거리는데. 시대의 진실. 스테이 진실.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방송을 계속 해야 될지 진짜 아주. 우리 내가 축구단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가면. 예? 축구단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뭔데요? 보통 무슨 FC 이러잖아요. 우리는 무슨 노원 FC. 그런데 우리는 축구단 이름이 틀려요. 뭐예요? 봉 패밀리. 방송의 위기가 막. 그리고 봉 패밀리 유니폼은요. 어깨에다가 예? 네. 봉 패밀리라고 붙이고 뭐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제 얼굴 사진. 주자는 무슨 주자예요? 기둥 주자예요? 그루 주자. 그루? 예, 그 여러 그루 위에 봉황새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이 구루는 백성이고 봉황새는 저고요. 그렇구나. 아무튼 봉교는 봉학은 받아들일 수 없어. 봉교.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싫어요. 봉교 유치원. 미치겠어 진짜.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동학 뭐라고 불러야 돼 정확하게? 동학 농민운동. 동학 농민운동 1부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 발 더 깊숙이 쑥 들어가는 동학 농민운동 2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진가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